안녕하세요. AI에게 단순히 질문만 던져서는 그 잠재력을 전부 끌어낼 수가 없죠. 오늘 이 시간에는 프롬프트를 넘어서서 AI를 제대로 다루는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 대부분 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쵸? AI를 그냥 뭐든지 나오는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냥 쓸만한 결과가 아니라 정말 탁월한 결과가 필요해지면 그때부터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럴 때 한계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일관성 있는 결과물이 계속 필요하거나 아주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거나 아니면 이걸 대규모로 처리해야 할 때, 이럴 땐 간단한 질문 하나 던지는 걸로는 어림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진짜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목표가 바뀔 때 시작됩니다. 왼쪽처럼 그냥 한번 쓰고 말 빠른 답변을 얻는 것에서 오른쪽처럼 일관성과 정확성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제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I 모델을 그냥 명령만 내리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설계하고 제어하는 더 큰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요령 몇 개가 아니라 하나의 전문 분야로 접근해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 시스템을 만들고 모델의 언어로 말을 걸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좀 정리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PARSE 프레임워크라는 거예요. 페르소나로 AI에게 너는 이제부터 마케팅 전문가야 하고 역할을 딱 정해주고요. 행동으로 뭘 해야 할지 명확하게 지시하는 거죠. 요구사항으로는 결과물이 따라야 할 규칙을 정해주고 상황으로는 필요한 배경 지식을 충분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예시까지 보여주면 AI가 우리가 뭘 원하는지 훨씬 더 정확하게 알아듣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프롬프트 수식어를 사용하면 지시를 훨씬 더 섬세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제, 스타일, 품질 같은 걸 정밀하게 제어해서 마치 영화 감독이 이 장면은 이런 느낌으로 하고 지시하는 것처럼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잡았으니까 이제 진짜 전문가들이 쓰는 강력한 고급 기술들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이 됐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또 강력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이 사고의 연쇄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답내나가 아니라 AI한테 너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생각하는 과정을 전부 다 말해봐 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해결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달라고 하면 복잡한 문제도 논리적으로 풀어낼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과정을 스스로 설명하게 만들어서 실수를 줄이는 거거든요. 이게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왼쪽은 그냥 답을 구하려다가 수학 문제를 틀려버렸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사고의 연쇄를 쓰니까 모델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차근차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정확한 답을 찾아냅니다. 이게 바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법의 힘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사고의 나무라는 기법도 있어요. 이건 뭐랄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을 동시에 탐색해보는 거예요. 모델이 여러 해결책을 떠올리게 한 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괜찮은 방법을 스스로 고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정확도가 정말 중요하다면요? 그럴 땐 이 검증의 연쇄라는 게 아주 유용합니다. AI가 일단 답을 내놓고 잠깐만 이게 맞나? 하고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또 답을 하면서 자기가 낸 답을 검증하는 거예요. 일종의 내장된 팩트체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무기고에 추가할 수 있는 수많은 고급 기술들 중 정말 일부에 불과해요. 물론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강력한 도구들이 있구나 하고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때 생각의 폭이 확 넓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개별 도구 얘기는 그만하고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연장이 있어도 그걸로 작업장을 제대로 운영하는 건 또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평가를 안 하면 그건 엔지니어링이 아니다. 그냥 찍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최고의 기술을 써도 그게 100% 정답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저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왜냐면요, LLM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비결정적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질문을 던져도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한 번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꾸준히 안정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제 프롬프트만 잘 쓰는 걸 넘어서서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진짜 엔지니어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버전 관리하잖아요.
그것처럼 프롬프트도 버전을 관리하고요. 모든 결과물이 어떤 입력값에서 나왔는지 하나하나 추적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바꾼 게 정말로 더 좋은 결과를 내는지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는지 제대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튼튼한 시스템을 만드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이 시스템을 지키는 법도 알아야겠죠? 아주 교활하고 치명적인 공격이 있거든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용이 바로 이 프롬프트 주입이라는 공격입니다. LLM은 기본적으로 지시를 잘 따르도록 만들어졌잖아요. 바로 그 점을 악용해서 나쁜 의도를 가진 사용자가 여러분의 시스템에 자기들만의 명령을 몰래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스파이처럼요. 보안 전문가들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악의적인 입력으로 모델을 속여서 원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할 수 있어요. 그냥 좀 이상한 대답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 기밀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거나 공격자가 시스템을 마음대로 조종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이건 여러 겹의 방어막을 치는 것과 같아요. 우선 시스템 자체에 이런 건 절대 하지 마라고 엄격한 규칙을 세워두고요.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수상한 게 없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델한테는 정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작업은 반드시 사람이 마지막에 확인하고 승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단순한 사용자가 아닙니다. 강력하고 안전한 AI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도구와 프로세스, 그리고 보안에 대한 안목까지 갖춘 설계자가 되신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시겠습니까?